이렇게 멋진 이진호, 심하영 리더닝 그룹에 제가 초청 게스트가 되어서 올 줄이야. 솔직히 이진호 리더님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되게 떨렸어요.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한테 자랑했어요. 나 여기 초청 게스트로 오는 이런 날이 온다고. 제가 두 분의 진짜 멋진 스피치를 듣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귀한 말씀 전하고 싶어가지고 욕심부려서 저 원래 이렇게 다 타자로 치고 프린터로 하는데 43장을 해왔어요. 이거를 다 전해드리고 가려고 진짜 제가 끝까지 욕심부려가지고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저는 유명 강사 김미경보다 더 유명한 김미경입니다. 안 들어봐주시겠죠? 저를 조금 전에 삼성증권 출신으로 소개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한일투자금융 출신이에요. 투자금융이라고 하는 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그때 취직을 할 때 투자금융은요 돈을 아주 많이 줬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너무 놀랍게 들어가고 2, 3년 후에 저도 모르게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종금법이라는 게 생겨서 투자금융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삼성은요 증권만 빼고 다 있었어요. 증권 너무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일투자금융을 먹은 거예요. 전신이에요, 전신. 삼성증권 초창기에 한일투자금융 출신도 있고 삼성의 공채도 들어있고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일투자금융 있을 때 비서실에 있었는데 투자금융은 사실 되게 조그만한데 돈을 많이 버는 회사여가지고 비서, 중비서, 임원 5명을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데 거기에 이사님, 감사님, 전무님, 부사장님, 막 사장님 이렇게 5분을 제가 모시고 있는데 저는 되게 어린 마음에 그분들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를 예뻐해 주시긴 하는데 늙은 호랑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렇게 비서생활에 있는 거 안 받고 나는 영업부에서 막 이런 게 참 맞는 사람인데 사실은. 근데 아무튼 그렇게 투자금융이 증권으로 바뀌면 임원분들이 잘려요.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뭐 안타깝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투자금융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직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직 준비를 했죠. 그래서 옆에 있었던 보라은행이라는 곳에 면접을 넣었는데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야 그래도 삼성에게 좀 있어보면 없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있게 된 거예요. 제가 갔으면 어쩔 뻔해서 보라은행 없어졌습니다. 실직자 될 뻔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1년의 과정에서 현실 점검이라는 거를 봤잖아요. 근데 본다고 해석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압구정 지점을 낼 때예요. 그래서 제가 비서하기 싫어요. 그래서 압구정 지점 초창기 멤버를 딱 해줬는데 거기서는 뭘 보냐면 투자금융 시절에 CMA라고 그때 당시에 23% 이자를 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봉급을 80만원, 중소기업은 100만원, 많이 받아 130 받을 때인데 1억을 넣으면 200만원 넘게 이자 돈을 타가는 사람들이 진짜 벌건 대낮에 30대에 중반 정도 되는 아저씨가 쓰레빠 찍찍찍찍 따라고 끌고 와가지고 이자로 생활하는 모습을 제가 어서 봐요. 근데 본다고 해석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제가 우리 엄마가 나 1억 줄 거 아닌데 뭐 쟤는 뭘 해서 저런. 그때 오렌지족이라는 단어 있을 때요. 오렌지족이구나, 부럽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IMF 갔어요. IMF에 여러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상처를 입었지만 사실 증권회사는 화랑기였습니다. 삼성이 2, 3년 안에 100개 지점을 오픈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압구정 오픈 멤버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막 서초지점 오픈 멤버, 반포지점 오픈 멤버, 과천지점 오픈 멤버, 신촌지점 오픈 멤버를 또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본사에 직원을 많이 뽑으니까 또 임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또 비서실 출신이잖아요. 또 빌려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또 이사님도 모시고 전무님도 모시고 상무님도 모시고 그러다가 전무님 비서일 때 우리 신랑이 공채로 들어와서 나를 만나요. 그래서 제가 더 직급이 높아요. 근데 이제 전무님이 제가
제가 그때 주식팀 소속이었는데 주식팀, 국제팀, 채권팀 이렇게 세 개의 관할을 할 때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명한 삼성증권의 술꾼이었어요. 매일매일 술을 먹어요. 365일 술을 먹다 우리 신랑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제가 술 친구였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 그러면 떨려가 잠이 안 와. 너무 좋아가지고 주식팀이면 주식팀 회식만 가야 되는데 막 국제팀 회식도 가 있고 채권팀 회식도 가 있고 그런 전무님 나한테 네가 전무냐? 막 이랬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보낼 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오빠하고 연애를 하고 있다가 지점으로 발령이 나는 어느 날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본사에서 둘이 결혼을 하면 한 사람 지점 나가야 되는데 그런 법이 어딨어요. 오빠가 오래 있어야 되니까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나간 어느 날이 있어요. 전 그때 영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어요. 여러분들 아메이가 영업이라고 무서우세요? 진짜 영업을 안 해봐서 그래요. 영업은요 결과를 못 내면 잘립니다. 맞지 않아요? 영업 목표를 남이 주는 게 영업입니다. 목표를 내가 가지는 건 사업이에요. 맞죠? 근데 제가 지점 영업을 하다가 그때 당시 어떤 제품이 또 만들어졌냐면 CP라고 기업어음 부서가 만들어졌는데 한일투자금융 쪽에 있었던 그 하나의 상품이에요. 근데 그게 돈을 많이 버는 거라서 삼성증권에서 그걸 또 만들고 싶은 거지. 옛날 한일투자금융 주식을 또 모았어요. 그래서 거기 갔죠. 가가지고 한 6, 7명 정도가 딱 팀을 이루었는데요. 그때 당시 봉급 얼마 안 받는다고 했죠. 매일 저희가 1억씩 승인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 당시 돈으로 1000만 원짜리 수표로 20일 보너스를 받아요. 진짜 대단하죠. 사실 돈을 그렇게 많이 번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벌면 회사에서 전산 개발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전산 개발 부서로 들어가고 삼성에서 진짜 너무 많은 일을 했죠. 진짜 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SDS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 매일 12시, 1시 야근을 해요. 그때 우리 신랑이 하루도 안 빼고 저를 기다려요. 결혼해야 돼 말아요. 그때 12시에 퇴근해서 새벽 3시까지 술 먹은 친구예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개발을 잘 해서 사실은 상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챗 GPT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개발이 잘 되면 우리가 일자리가 없대 그러잖아요. 저는 20년 전에 내가 그 개발을 너무 잘해서 개발이 딱 끝나니까 제 자리가 없어졌어요. 내가 필요 없어. 그래서 지정님만 했어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사실은 이 1년의 모든 과정들을 어디 와서 이해하냐면 여기 암에 와서 이해해요. 본다고 이해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 현실적으로 되어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 문화 속에 있어야지 그리고 솔루션이 있어야지만 그게 답이 찾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기를 가지지를 못해가지고 사실 삼성증권을 그만뒀어요. 너무 영업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건 도저히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그만두고 우리 엄마가 이제 자영업을 지금까지 40년을 하는데 저희 아빠가 10살에 돌아가셨어요. 암투병을 10년 하시고 그래서 집에 남은 게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엄마 자영업을 좀 돕고 있다가 너무 감사하게 이제 큰 애가 가져지고 낳고 6개월쯤 됐을 때 아파트에 제가 14층 살고 3층 사는 언니로부터 전화가 와요. 미경아 이러면서 여기 맛있는 거 해줄 건데 너희 시엄마 김치 가지고 내려올래? 그랬어요. 진짜 딱 그렇게 얘기해서 아메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기를 이렇게 내려갔는데요. 저는 살림에 관심 없을 것 같잖아요. 딱 술만 먹었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메이란 단어를 그날 들어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샤넬이 명품인 줄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 다단계란 단어 그날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날 그 아파트에 왔다 갔다 하는 언니들이 있거든요. 그 언니들이 눈 이상했던 사람들 5-6명이 와서 같이 밥을 해 먹었다. 근데 오는 언니가 그때 인덕션 없었어요. 블루스타 몇 개 넣고 요리를 했는데 냄비 팔러 왔나 그랬어요.
근데 이 언니가, 이 3층에 있는 이 언니가 얼마나 나한테는 은인이냐면, 내가 아기가 안 가져질 때 회사를 그만두고 진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빠를 너무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14층에서 문을 열고 오빠 다녀와 이러면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현관 앞에서 오빠 안녕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걸 3층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이 언니가 제가 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먼저 말을 시켰어요. 아메이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낯선 사람한테 먼저 이야기하는 거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고마웠어요. 나한테 말 걸어주고. 진짜입니다. 근데 그 언니는 마침 이른 증권에서 잘렸어. 여러분 이른 증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여러분 큰데 믿으신 대신증권 없어졌습니다. 서울역이 크게 있었던 주대우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신랑이 다니고 있는 큰 회사 거기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언니하고 나하고요. 그 증권 하나 나왔다는 그 동질감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언니가 아들 둘을 키우고 나는 꼬맹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그 언니는 주부 9단 난 주부 2단. 언니 너무너무 예뻐하고 난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 언니가. 근데 그 언니가 아메이를 알려준 거죠. 그 미팅이 다 끝나고요. 다 가버렸어. 아무것도 안 하고. 난 할 일 없잖아요. 그 언니 집에서 막 이제 설거지 도와주고 있다가 그 상이 언니 모르는 언니예요. 아메하러 언니가. 근데 제가 아메이랑 팔자였는지 그 언니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뭘 좀 해드릴까요? 그랬어요. 착하죠? 나 뭘 좀 팔아주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그랬더니 막 현가하면 된다 그러고 카다로그 좀 너 필요한 거 써? 그랬어요. 근데 그 카다로그를 딱 보니까 애기 물티슈 기저귀 거기 다 있잖아요. 제가 애기를 낳았을 때 이마트에 아침부터 가서 저녁 먹고 오는 거 그게 유행이대요. 근데 난 애기 데리고 실제 살아가는 건 진짜 싫었어요. 거기 먼지도 많이 나고 그잖아요. 우리가 뭐 보석 사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거기 다 있는데 우리 애기는 얼마나 착하냐면 제가 북극곰을 난 줄 아는 게 너무 자요. 잠밖에 안 자. 나는 육아가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얘 계속 자니까 난 뭘 보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동화전처럼 아메카드를 매일 봐요. 매일 보고 거기에서 본 건 이마트 가서 안 사.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달 3%를 하는 이상한 애가 저 밑에 있는 거지. 그럼 스폰서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와가지고 나한테 미팅장 가자 그러잖아요. 나는 미팅장에 초대는 설렜어요. 왜냐면 얘기를 맞은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막 나가서 맛있는 거 점심 먹자 그래가지고 나 콧바람쐬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3층 언니 내가 내 차에 모시고 가다 꼬셔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그 언니가 교탁 앞에 딱 나를 놔뒀는데요. 여러분 저 앞줄 좋아해요. 원래 뭘 배우려면 앞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근데 여기도 딱 앉혀놨는데 벌써 19년 전이니까 기억나지 않아요. 그날의 어떤 일들은. 하지만 하나는 명확하게 기억나요. 그게 뭐냐면 아메이 마트를 이용하면 유리하겠구만. 이 마트를 왜 갔지? 상 받는 게 아닌데? 친인 척이세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확 꽂혔어요. 그냥. 그리고 뭔가 알아들었어. 막 설레. 너무너무 친한 친구 하나 있어요. 고현정이에요. 연예인은 아니에요. 키는 커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집으로 막 쏜살같이 달려갔는데 스폰서한테 내가 설렌다는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냥 안 해요. 여러분들 누굴 초대했는데 뜨뜻무지근하다고 그녀의 속이 들끓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현정이한테 가서 내가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미친냐? 몰랐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너무 친한 친구니까 괜찮아. 내가 더 알아보고 알려줘야지. 그랬어요. 그래도 막 끌어. 그리고 저녁에 또 오빠한테 얘기하잖아요. 오빠 막 우리 오빠 알고 있대요. 과거에 클래식 기타부에서 했대요. 선후배가 다. 근데 이제 연애만 하다가 간둔 거지 다들. 싫다는 거예요. 그 제가 뭐랬는지 알아요? 제가 그 선후배 다 알거든요. 그 클래식 기타부에서 다 했는데 너만 안 했으면 네가 제일 이상해.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메이를 누구한테 전달해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맞잖아요. 우리 지금 얼마나 고집주의처럼 보였으면 전달 안 했을까?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오빠가 하는 말이 딱 하나 와닿는 게 뭐였냐면 애기 귀하게 가졌는데 돌잔치라도 지나면 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6개월 정도는 오전에 그러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애기들이 꼭 미팅도 가고 이런 미팅도 오고 그래서 재미있게 아메이를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깨달은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현실 점검으로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우리 신랑이 임원이 돼도 잘리는구나.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네, 저는요. 근데 솔루션이 아메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아주 소중해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잘해보고 싶었어요. 나는. 근데 내가 6개월쯤 집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현장이랑 제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경아 너 아메이 하냐? 그랬어요. 아니 아직은 안 하는 거였잖아요. 왜? 그랬더니 너희 집은 다 아메이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넌 코스트코 아니? 넌 이마트에? 니네 집에 가니까 다 코스트코던데?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메이 한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만 코스트코 한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아메이는 물건을 쓰기만 해도 그 안에 기회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메이는요, 생필품을 바꿔 쓰는 마트가 맞아요. 6개월을 그냥 물건만 썼는데 온 집안이 다 바뀌었던데요. 제가 기계템은 안 썼어요. 사업 시작하고 바꾸기는 했는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생필품이 다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메이를 시작하겠다고 딱 마음 먹은 그 순간부터 제가 딱 6개월 만에 SP를 가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우리 신랑은 반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기한을 정했어요. 여러분 SP 가고 싶으시죠? 그럼 원칙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내가 오빠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6개월만 해볼게. 그래서 내가 6개월 안에 꼭 결과를 내고 싶었거든요. 기한을 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리고요. 기한을 정한 다음에는요. 기준을 정한 거예요. 저는 딱 어떤 기준을 정했냐면 회사 다니는 것처럼 하자. 딱 이 기준을 정했어요.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저 비서 생활할 때요. 6시, 7시 출근했어요. 진짜 새벽밥 먹고 저녁에는 퇴근을 못하는 허무한 날. 요즘은 아니죠. 옛날엔 진짜 허무한 날. 제가 진짜 애기 키울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근데 이거는 10시 미팅이잖아요. 그죠? 어린이집 6시에 찾으면 되잖아요. 껌이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그럼 뭐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면 되지. 또 하나는 애기를 맡기고 나면 꼭 돌치레를 해요. 애기가 아프잖아요. 그때도 이런 기준을 정했어요. 내가 애기가 요 정도 열이 나는데 부장님 우리 애기가 아파가지고 오늘 출근을 못해 이랬을까? 난 안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어제 오빠하고 너무 싸워서 기분이 너무 나빠. 그럼 출근 안 해요? 나는 그 정도 기준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기준 정말 아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 다음에 SP가 되고 나서 우리 수강원님이 나한테 소감 발표를 시키는데 뭘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스케줄링 노트를 쓰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15% SP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15%에서 SP를 도전할 때 뭐가 딱 달라졌냐면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양이 15%일 때 2-3명을 만나다 갑자기 4-5명을 매일 만나고 있더라고요. 나는 SP의 비결은 만남의 횟수구나. 이 정도의 만남을 하면서 저는 시간, 거리, 돈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어느 날 파트너를 태우고 막 옆에 가다가 나 여기도 수비자 있는데 나 여기도 수비자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수포노님은 소비자 없는 곳이 어디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지금 사방팔방 다니고 있구나. 사방팔방에 내 네트워크가 생겼구나. 여러분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냥 천만 가져요. 아메이가 몇 년 전에 15% 5150 천만은 더블 5150. 근데 저는 이걸 19년 전에 감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횟수에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신규가 평균 몇 명 일어나고 있는지 카운트하세요. 하루에 평균 몇 명 만나고 있는지 반드시 카운트하세요. 파트너가 있으면 파트너 PD를 제외하고 얼마 하는지 반드시 카운트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는 행동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부터 사업은 시작해요. 수많은 성공자들 음원을 들으면 공통점이 들리는 거 아세요? 그들은 진짜 많이 움직였겠구나. 그죠? 어떤 리더님들은 막 이러잖아요. 부산에서 제주까지 옆집처럼 왔다 갔다 그러고, 어떤 이들은 회사 마치고 막 사업 설명을 하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차에서 잤다 그러고, 막 어떤 이들은 3개월 내에 100번을 사업 설명을 했다 그러고. 그게 장난이지. 그냥 들어서 앉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가슴으로 내려와서 발이 움직이는 때가 있어요. 천만은 어떤 게임이냐면 많이 하기 게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뭘 많이 하니까 각자의 네트워크 상황을 보면서 신규가 부족하면 신규를 많이 하고, 회원은 있는데 PV가 부족하면 데모를 많이 하고, 파트너가 필요하면 사업 설명을 많이 하기 게임. 아메이 사업을 단순하고 심플하게 본인이 이해해야 돼. 그래야 쉬워져요. 이 게임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해보자 결심하는 순간부터 이 사업은 결과가 나와요. SP가 되고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된 해에 저희 시어머니도 너무 사랑했어요. 우리 엄마보다 나하고 더 잘 맞아요. 그 시엄마 때문에 결혼했다고 과언이 아닌데 갑자기 당뇨합병증으로 암이 오셔가지고 6개월만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저희가 이제 마포 사니까 신촌 세브란스 가까워서 저희 집에서 6개월 동안 모셨는데요. 제가 그 와중에 파운더스 플래티넘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증권회사 다녔으면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첫여행을 시아빠 모시고 우리 꼬맹이 데리고 코타키나 발로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 이유는요, 제 과거에 있어요. 그때 당시 현실로는요, 사실 애기도 어리고 30평 아파트에 빚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아빠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갑자기 가정주부에서 생활전선으로 나와가지고 매일매일 생활비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게 가장 소원이었냐면, 아빠 집은 주고 갔어요. 그 이사를 한 번도 안 하고 진짜 감사한데,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300만원 생활비 통장 그걸 좀 주고 가지. 그러면 엄마가 고민 안 했을 텐데. 전 그게 되게 늘 머릿속에 있었는데, 여기 와서 사업 설명을 들으니까 아메이 소득이 그 소득인 거예요. 그리고 난 어떤 고민이 늘 있었냐면, 우리 신랑이 혹시 올지 모르는데 되게 말랐어요. 우리 신랑도 우리 아빠처럼 빨리 가면 어떻게, 나는 그런 고민이 늘 있어서. 그럴 수 있죠. 불안하잖아요. 그때 나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안정 그늘망이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딱 이해되니까 아메이는 이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된 거예요. 아메이는 안 할 일이 100가지예요. 보세요. 아기가 어려서 안 해. 아기가 다 커서도 안 하고, 아기가 없어서도 안 해. 아기가 많아서도 안 하잖아요. 아메이는요, 해야 될 이유 한 가지를 찾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찾은 거예요. 아메이는 일이죠. 돈 버는 일이에요. 핀업을 한다는 게 뭡니까? 돈을 더 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일도 돈을 더 번다는 건 사람을 많이 만나든 말을 많이 한다든지 어디 많이 간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저는 제품이 너무 좋아서 시작한 사람 아니에요. 막 머리를 감다 감동의 눈물이 나고 그러지 않아요. 난 굉장히 남성스러워요. 보기만 그렇지. 근데 나는 딱 들으니까 플랜이 딱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 혼자 해서는 안 되겠다. 함께 해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명단이 없었잖아요. 전 명단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사업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맞잖아요. 명단이 없는 성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1000만을 가겠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때 당시에 막 1시간씩 사업 설명하러 가르칠 때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니, 내 말을 듣지도 않더라고, 1시간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PPT로 5분 사업 설명, 10분 사업 설명, 여자한테 있고 남자한테 있고 다 쪼개고 논아가지고 사업 설명 막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파트너를 빨리 찾았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당신은 아는 사람이 있었겠지. 우리 신랑이 나도 삼성 증권 거기밖에 안 다녔는데 삼성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좀 미친 거 아니에요? 난 어디다 해요. 그죠? 근데 나는 진짜 할 데가 없었는데, 이제 첫 번째 레그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 신랑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고 저도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다 있으시죠, 그 정도는? 근데 나는 우리 신랑의 남동생
내가 뒷방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날 사람들하고요. 아메 알아?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때는 회원가입을 어떻게 했냐면 통장 카페, 신분증 카페 해야 돼. 근데 얼마 전에 선배가 하라 그랬는데 밤에 늦게 끝났으니까 못해서 이제 하라 그랬대. 근데 내가 이랬죠. 너 그 사람 오래 만날 것 같아? 나를 오래 만날 것 같아? 그래서 내 파트너가 됐죠. 내가 사업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소개하러 온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려워. 근데 거기서 쭈뼛거리고 오늘은 안 되고 다음 전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아세요? 사람이 없었으니까. 명당이 없다면서 시기도 놓치고 때도 놓치고 무함장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그 친구가 대학교 때 아주 친한 선배를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요. 치약을 쓰면서 거의 커플메이저 회사 다녔거든요. 커플메이저 회사에서 이빨 닦는데 좋아 보이는 거야. 미제 같아 보이잖아요. 우리께. 이거 뭐야? 누가 물어봤대요. 여러분 이 말 뭔지 아세요? 비싼 거야? 이랬대요. 다 후원돼서 다 쓰는 거예요. 커플메이저에서 지금도 있어요. 거기 20, 30명 정도 예쁜 친구들이 모여있는데 20, 30대 그 친구들이 휴지도 쓰고 생리대도 쓰고 치약도 쓰고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 여기가 커플메이저 회사인지 라면 회사인지 모를 정도 택배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야 되잖아요. 그때 오빠가 반대하고 있을 때여서 우리 가면이 이렇게 쫑쫑머렁을 이렇게 걸려가지고 거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팀장님이 저보고 그랬대요. 재혼 상담했냐고. 맞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실로 들어가서 그때 물건 쓰는 친구들 한 명씩 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5분 사업사를 다 해서 10명 정도가 미팅장에 앉혔어요. 그게 첫 번째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아무 생각 없었던 친구 있어요. 레게 파마하고 막 애기도 막 너무 어려가지고 막 아무 생각 없고 그 친구가 지금 에머랄드에 있습니다. 두 번째 레그는 제가 마포로 되게 아메리 잘하고 싶어서 이사를 갔는데 아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 아니 안에 비타민이 있고 프로시모퍼 막 그런 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회원가입해서 쓰세요. 그래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미 회원가입돼 있고 농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신랑이 반대하면서 미용실을 확 오픈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짱박혀 있는데 다른 그룹에서 이미 소비자도 있고 그런 분이에요.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그죠? 친해져야지. 그래서 매일 시간 꼭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9시에 미용실 문 닫을 때 거기 가가지고 청소도 같이 해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저번에 10살 많았거든요. 혼자서 미용실 하던 사장님이세요. 탈퇴하고 혼자 하던 미용실에 직원 2명을 구하고 미팅장에 나왔습니다. 그 레그가 뎁스를 타고 내려갔어요. 주변에 미용실 있으시죠? 세 번째 레그는 제 남동생. 제 남동생은 총각 때부터 미팅을 계속 했는데 진짜 말을 안 들어요. 발로 차고 용돈도 주고 막 이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혼도 하고, 그죠? 근데 이제 직장을 들어갔는데 친한 친구하고 술을 먹다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우리 누나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친한 친구가 알아들었어요. 뭘 찾던 사람이에요. 그 회사에서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친구는 실제로 몇 년 안에 프리랜서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와이프를 시켜요. 그 뎁스가 지금 퍼져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명단은 없습니다. 아멘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성실함과 꾸준함과 진실된 노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 굿모닝 다들 하고 계시나요? 나의 건강점수를 0점에서 100점까지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쭉 넣으면 나는 건강점수 몇 점일까? 몇 점? 50점, 60점, 70점, 80점? 이 점수를 높이는 게 중요하죠. 그죠? 이걸 높이는데 오늘의 아침이 되게 중요한 거. 그게 굿모닝이잖아요, 사실은. 맞죠? 여러분들 잠깐 몸을 한번 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 안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 하면 좋은 거, 그 다음에 잼잼. 자, 잼잼 해봅시다. 잼잼하면 혈액순환 되게 좋아진대요. 여러분. 털어요. 2조각을 모았어요. 조각을 모으는 거예요. 다리 쭉 펴고 까딱까딱. 종아리가 느껴질 때까지. 종아리가 느껴지는 거 제2의 심장이랍니다. 3조각을 모았어요. 이제 이 스프린 맛있는 물 4조각을 모았어요. 유산균을 먹는 거예요. 5조각을 모았어요. 단백질을 먹는 거예요. 6조각을 모았어요. 그리고 25센트 라이드를 타는 거예요. 7조각을 모았고 내려와서 이제 다리 풀어야죠. 169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날의 루틴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시작해서 빵프로, 그리고 그걸 21%까지 쭉 내가 하고 싶은 스펙트럼을 넣고 봤을 때 나의 오늘의 테크와 점수는 몇 점일까? 우리 그룹에서는 테크와가 시스템이잖아요. 이 점수를 높이는 조각을 모으기 시작하셔야 돼요. 책 읽고, 운동하고, 미팅 듣고, 음원 듣고, 그죠? 이걸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가슴 가득 아메이가 채워지면 남과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할 거를 했다, 안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나도 아직 덜 채워졌는데 누구한테 얘기하지? 명단이 없어. 내 명단만 이상하죠. 항상. 아메이 제품 너무 좋고 다 좋은데 내가 되겠어? 늘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나를 괴롭히니까 발이 안 움직이고 아메이가 점점 자신 없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점수를 높이셔야 돼요. 오늘의 점수. 아마 여기에 한 번도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상담을 하면서 늘 진짜 힘든 리더가 있는 것 같아요. 뭘 하라고 하면 안 했으면 그걸 하자. 그러면 너무 되는데요. 이 친구는 너무 행동도 성실하고 너무 있어야 할 자리 다 있고 목표도 너무 간절하고 근데 네트워크 성장을 안 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진짜 놀랍게도. 근데 얼마 전에 성진구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뭔가 간절히 원해요. 간절히. 그럼 돼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간절히 원하면 살이 빠져요? 안 먹어야지. 움직여야 그잖아요. 원하는데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하는데 행동했는데 안 돼. 그게 왜일까? 성진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관성이라고 표현했는데 1%의 부정적이에요. 그게 늘 우리의 마지막 결과를 못 내게 해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의 메시지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지금 매일 아침에 쓰는데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걸 매일 나한테 쓰는 거예요. 요즘 2세 사업자들이 많이 아메이를 하시죠. 제가 지난번에 수원 어치버스데이에서도 발표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모르셨죠? 근데 거기에 2세 사업자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들은 처음에 아메이 이 사업을 시작할까 말까 하는 고민을 하는데 시작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될까 말까 고민을 절대 안 합니다. 왜일까요? 엄마 아빠가 되는 모습을 봤어요. 100%인 거예요. 이 사업을 하기만 하면 돼. 그게 100%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만 봐도 제가 19년을 했는데 10년은 그딴 쓸데없는 생각으로 나를 괴롭혔거든요. 근데 그들은 10년 먹고 들어가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와 싸우는 시간에 나를 채우는 것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우리 신랑이 잘 나가던 삼성증권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전업은 했죠. 제가 생각해도 다이아몬드는 참 잘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오늘 제가 여기 없겠죠. 너무 놀랍게도 그 다음에 새 레그가 각기 다른 이유로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슬펐어요. 내가 아메이를 하면서 PD 옆으로 갈 때는 있었지 뒤로 간 건 진짜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도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잠이 안 오고 막 내가 나를 괴롭히고 막 모래성을 쌓은 것 같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주저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왜일까요? 전업했잖아요. 저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게 애기들 둘을 키워야 되는 생활비였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날리고 네트워크도 날리고 이제 근데 어떡해요.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 내는 데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간절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꼭 생활비가 없어 봐야지 내실래요? 그러진 않죠. 그죠? 하지 마세요. 되게 슬퍼요. 이제 되게 하는 방법만 생각나더라고요. 다시 만들자. 무너지지 않은 네트워크를 만들자. 처음부터 다시, 기초부터 다시 하자. 그래서 7년 좀 전부터요. 색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카톡방에 제가 올렸어요. 하루도 안 빼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떨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따라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기경 언니니까 알아봐, 미쳤나봐, 추석에도 하고 설에도 하고 1월도 하고 언니니까지 이랬대요. 그래서 내가 다시 생각했어요. 나 혼자 가진 네트워크가 안 된다. 좋아, 이번 달 추천 도서를 다 사. 아무도 읽지 마. 산 걸 찍어 올려. 그리고 아침에도 아무도 읽지 마. 화장실에 가지. 화장실에다 놔. 그리고 책을 그냥 찍어만 올려도 상관없지 마. 책을 읽는 습관이 들어지면서 리더들이 변했어요. 음원도 하도 안 들어서 음원 이제 아무도 듣지 마. 음원을 켜서 찍어 올리기만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리더들이 책을 읽고 음원을 들으면서 마음을 잡고 그 시스템이 안착이 되고 아침에 이제 우리는 책 음원 이게 이제 문화가 됐고 그걸 보여주면서 또 다른 후원의 좋은 툴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책을 읽고 싶어 하지만 안 읽잖아요. 근데 너 아멘 시작하면 책 12권 읽을 수 있어 1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러지만 안 읽죠? 들어와도.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본인을 단련시킨 리더들을 변화해요. 그건 아주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이 잡히고 나니까 아멘은 복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혼자 사업 설명 잘하고 나 혼자 후원 잘하고 나 혼자 제품 설명 잘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갈 때 옛날에는 정상에 올라간 사람 별로 없었대요. 근데 요즘 엄청 많아졌는데 왠지 아세요? 베이스 캠프를 높여서 우리도 베이스 캠프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떴어요. 5분 사업 설명, 후원의 답변, 카다로 굵기 이런 걸 녹음을 떠가지고 달달달달달달 외우기 해서 처음 들어와서 몇 달 안 된 리더들이 우리 팀은 후보는 제가 사업 설명을 못하겠어 이런 건 없어요. 슈퍼는 제가 못 외웠어요 이런 거죠. 그죠? 그거는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면 되는 거. 그죠? 상담도 사실은 우리 팀은 플래티넘 이상의 리더들이 그냥 상담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때그때 다르게 받고 그러니까 PT가 됐는데도 상담을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 둘이 앉아가지고 멀쩡한 대낮에 넌 어때? 그랬니? 이러면 2시간씩 하고 있어. 진짜 미쳐서 걸리겠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하지마. 그래서 상담의 공식도 따로 만들었어요. 상담 노트를 만들고 같은 공식으로 상담을 받아서 코어 리더들은요 이제 경험대로 상담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메이 사업은 복제 사업이에요. 그 프랜차이즈 사업이죠. 내가 먼저 프랜차이즈를 내고 본사부터 배우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프랜차이즈 본점이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프랜차이즈 본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지작을 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고 신시스템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치킨을 몇 도에 몇 분 튀기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똑같잖아요. 이렇게 시스템이 안착되고 있을 때 코로나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청소를 했어요. 뭔가 불안했나 봐. 얼마 정신병 같으면 새벽 6시 일어나서 청소를 12시까지 하는 거죠. 일주일 내내 했어요. 약간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궁리하고 또 궁리를 시작했죠. 계속 못 모이게 하는 거야. 그래요? 오케이. 알았어요. 모일 수 없다면 쪼개자. 근데 엄청 많이 쪼개자. 그 옛날 우리 월드와이드 시스템 다 무너져가지고 김일도 오영원 리더니 그룹이 12% 됐다는 음원이 있어요. 그때는 9%가 사업 설명하고 3%가 제품 설명했다고 거기 나오거든요. 그게 생각났어요. 그때 리더는 다 리더였겠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팀방을 다 쪼개고 리더들한테 한 명의 소비자가 있어도 팀장이다. 파트너 한 명만 있어도 팀장이다. 그래서 팀장을 싹 묶어가지고 팀장의 마인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스포너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이런 데 모시고 오면 제품 설명 잘하는 사람 다 해주고 사업 설명 다 해주고 후원도 스포너님이. 그래서 내 역량을 몰랐던 리더들이 본인의 역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오너십이 별거예요. 내 비즈니스, 내 거, 결과도 내 거, 책임도 내 거. 그게 오너십입니다. 내 거라는 마인드가 생기니까 모두 한 몸으로 내 팀 어떻게 하면 잘 꾸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거를 딱 묶어가지고 아이디어를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팀이. 원체인지. 하나를 바꾸려는 노력이 전체를 바꿀 수 있다. 나의 행동의 원체인지
생각의 원체인지 팀의 원체인지. 근데 코로나로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리더들이 이제 코로나 덕분에 더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사실은 이 오프라인 미팅으로 안착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 투잡, 쓰리잡 리더들이 많이 들어왔고, 저희 서울 지역이었는데 경기 지역에 있는 리더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막 강화도 이런 데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프라인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팅의 질이 이렇게 낮아지면 안 되네. 이걸 보완해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스템 미팅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초기에 CLC, CLTC를 가르치는 게 다이아몬드급에서 했다 그러면 이제 팀장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싹 다 나누어서 그들이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상담 노트를 기반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나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미팅 바퀴가 돌아가면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모든 국리의 출발은 내 사업이라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아메이는요, 처음부터 어려워요. 쉽다 그럴 줄 알았죠? 왜 어려운지 아세요? 소비자가 없어서? 만날 사람 없어서? 아니에요. 이 사업은요, 셀프 비즈니스라서 3%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셀프 리더십을 보여요. 내가 언제 일을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내가 언제 시간관리 이렇게 해봤어요? 고3 때 이후로. 맨날 시키는 일만 해봤지. 언제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살아봤을까요? 근데 이 변화하는 속도, 어떤 리더는 나와서 한 달만 해도 이 변화를 해요. 어떤 리더는 이 변화를 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변화는요, 아메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때 있잖아요. 내가 아파. 집에 일이 생겼어. 이따 어떡하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메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리를 했어요.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질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되고 진짜 리더로, 진짜 피nom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아메이는 오랫동안 하는 평생 장거리 비즈니스라고 알고 계시죠? 아메이는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비즈니스니까 늘 나중에 5년 후, 10년 후 그런 목표인 것 같지만 사실 더 나은 삶이 뭘까 이렇게 궁리해봤어요. 더 나은 삶. 사실 아메이는 오늘을 더 낫게 살아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살아봐, 애기 거를. 이게 좋고 이게 좋아. 이게 더 비싸고 편하고 예쁘고 맛있고 유기농이고 이걸 사야지. 뭘 이거 살까 이거 살까 고민하세요. 오늘도 나는 더 나은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용기가 안 나. 나는 망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내가 필요한 걸 담으시죠. 가격 비고 막 머리 터지게 해가지고 담고 살까말까 하다가 덥잖아요. 안 사고. 오늘도 더 나은 삶이 아닙니다. 그 더 나은 삶, 오늘의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서 아메이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미래 준비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오늘 말고 이번 달 말고 이번 회계년도 말고 내가 빠져나갈 여지 주지 마세요. 그럼에도 라는 스토리 만들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나를 괴롭힐 때 있어요. 내가 되겠어? 자신도 없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이런 결론이세요. 나한테 아메이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는데 뭘 고민하겠어요. 되게 해야지. 잘 되게 해야지. 그죠?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이 오는 두 개의 시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1000만이 세렉으로 안정됐을 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두 번째는 6레그가 다 목표가 있을 때. 완전 기분 좋죠? 생각만 해도.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주무세요. 그런 거 꾼다니까. 첫 번째는 내가 만드는 나의 목표로 세레그를 만들고 끌어가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관계와 시스템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런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제발 감정선 타지 마세요. 슬럼프 올 수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네트워크 잘 안 커지거나 왜
무너져 내릴 때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잘 되기만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기준을 딱 정하시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프로모션은 목표가 있는 사람한테는 선물이에요. 지금 지난달에도 신규 프로모션, 정식 프로모션이 있었잖아요. 목표 없는 사람들한테는 행사입니다. 행사. 그죠?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다음에 사파이어, 그 다음에 파운더 사파이어 에메랄드 동시 달성, 그 다음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동시 달성,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절함을 넣은 대가지불을 정했어요. 아메이에서 15%대 약 100만원 정도 소득이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풀타임 아줌마, 아메이 홈파티도 해주고 아들 둘도 키워주고 지급 돈으로는 약 300만원 정도의 아줌마를 집에 들여놨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밖에 계속 있다가 집에는 아줌마가 우리 소파에 앉아있고 우리 애기도 보고 있고 밥도 먹고 있고 이게 아줌마 집일까 내 집일까 이렇게 근데 막 300만 너무 아까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죠? 너무 간절한 대가지불 아니에요? 이렇게 정신없이 목표에 집중을 했더니만 기적같은 일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를 가던 해에 공기청정기 프로모션이 떴을 거예요. 근데 16대를 주문받았어요. 강서 AP에서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기다려서 막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픽업할 때요. 새벽 5시에 강서에 가는데 제가 두 번째로 가가지고 번호표를 받았어요. 근데 16대를 넣을 수 있을지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카드번호까지 다 받아주니까 얹어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문 열자마자 막 들어갔어요. 강서 AP 내가 얼마나 많이 뵙겠습니까? 지점장님 내 얼굴 알겠죠. 근데 저장이 딱 손드시면서 이사님 몇 대예요? 6대요 그랬대. 그 종이를 가지고 들어가서 뒷방에서 강서 AP 직원들이 제 거 다 넣어줬어요. 저 16대 다 잡았잖아요. 여러분들 기적 같죠? 끝까지 하는 사람한테만 기적이 있습니다. 그죠? 다이아몬드를 재달성하기 전에 저 이런 결심을 했었어요. 아까 세례가 없어졌다 다시 올라갈 때 만약 다이아몬드를 내가 재달성한다 그러면 이 6레그 다 그 다음에 파운더스 플래톤을 보낸다. 나는 그렇게 네트워크를 짜가지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정하고 재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재달성 후에 그 다음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저 동시 달성했어요. 제가 수석을 갈 때 얼마나 간절했냐면 8월에 크리스마스 이런 행사 하시잖아요. 집에서 트리를 만들잖아요. 트리를. 근데 그거 트리 불을 끄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비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너무 더운데 밤에 들어 번쩍번쩍 트리가 막 나를 보고 수석이 돼야지 저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 1년 내내 그 트리를 보면서 반드시 가봐야만 내가 해내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도 목표가 있어요. 올해 파운더스 수석을 도전하고 내년에 버블을 도전할 거예요. 저 너무 될 것 같아요. 어떡하죠? 가슴이 떨려요.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될 것 같은 기분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나한테 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스폰서님이 이런 주제로 저한테 스피치를 주셨는데요. 끝까지 해내는 사업. 이게 주제고 소주제로 마감이란 목표와 도전의 자세. 포기하지 않는 사업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이 주제를 3주로 고민했어요. 근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결론에 다다랐어요. 아멘 사업은 마감의 사업이 맞습니다. 마감이라는 단어가 아메이를 시작하고 저도 한때 나한테도 되게 부담스러운 단어고 한두누한테 마감이라는 말을 하는 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근데 곰곰이 마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마감을 한다는 건 목표가 있다는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 목표를 남이 주는 게 영업이고 내가 가지는 게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감을 하면서부터 아메이는 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1년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제가 궁리했던 거, 도전했던 거 모두 다 내 사업이어서 도전했던 거예요. 마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마감을 한다는 건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는 그냥 되어지는 목표는 없어요. 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마감은 궁리를 해야 되고 끝까지 애써야 되고 힘들어야 됩니다. 지금 마감할 때 잠 안 오시는 분, 막 피가 타들어갈 것 같고 막 그런 분들 정상입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마감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마감이 결단일까 욕심일까? 아메를 처음 시작하고 아직 제품 브랜드 체인지 안 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마감 때 브랜드 체인지 하시는 거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내가 본인이 필요한 것들 땡겨가지고 카드 결단해서 이번 달에 조금 마감하고 그런 분들 있어요. 이 행동은 결단일까 욕심일까? 이 행동이 옳고 그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품 브랜드 체인지 아무나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마감의 목표를 가지고 다음 달 필요한 걸 이번 달에 하는 거,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분도 아메이에 대해서 엄청난 신념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 게 본인인 거죠. 단 이 마감으로 다음 달 내 행동, 내 마음이 부족했던 부분, 그걸 채워야겠다는 것으로 선택하는 게 남는 거예요. 결정을 했다면 그 뒤에 상황을 해석하는 거, 그게 우리한테 남는 거란 뜻이에요.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기도문이 하나 있었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삶의 해석이란 기도인데요. 가라 하신 것은 광야에 길을 내고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고, 넘어졌다는 거 쓰러지라는 게 아니고 엎드리라는 뜻이고, 어려움을 좌절로 해석한다면 현실은 좌절이 될 것이고, 어려움을 은혜로 해석한다면 어려움도 은혜가 될 것이다. 되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벌어진 일, 여러분 상황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황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 뒤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고민하세요. 근데 내가 매번 끝까지 마감을 힘을 내서 안 하고 카드 결단을 하시잖아요. 네트워크는 같은 자리를 맴돈다는 거, 그게 사실입니다. 아메이 사업 잘하고 싶으시죠? 잘한다는 건 결과를 낸다는 거고, 결과를 낸다는 건 핀업을 한다는 겁니다. 핀업은 목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목표를 끝까지 하는 거, 그게 마감입니다. 마감을 끝까지 애쓰고 해내면, 그렇게 궁리를 하면 안 하던 걸 하게 돼. 그리고 내가 이것까지 할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돼. 파트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이쪽 한다 그러는데 안 하잖아요. 그죠? 소비자의 무례한 행동들, 이쪽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거 배우면서 내 마음의 근육도 생기고요. 거의 득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득도. 근데 그렇게 애쓰면서 해낸 핀이어서 너무 귀하고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내 네트워크의 부족한 부분을 절절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신규가 필요한지, 왜 꼼꼼한 소비자 관리 노트 필요한지, 왜 스폰서님이 빅라이팅 그렇게 미리 얘기해두라고 했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달 이거를 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내 애씀, 내 안 되는 거, 되게 하려고 했던 노력들, 정신없이 쪼개서 보냈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간 내 네트워크. 그래서 이 아메이가 진짜 내 거가 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 신랑과 싸워서, 애가 아파서, 내가 아파서, 누가 뭐라고 해서, 누가 그만하라고 해서, 누가 전화 좀 안 받아서, 누가 기분 나쁘게 해서 그만둘까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게 들어간 귀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낸 마감이 모인 게 핀업이 되면 네트워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채워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목표는 항상 부족하죠. 왜냐하면 조금 더 위를 잡잖아요. 내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분리가 떠나질 않아요. 마감을 하면서 그 근육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족하다는 걸 계속 느끼는데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그게 맞아요. 제가 정수기를 산다고 그랬는데 안 샀어. 제가 나빠. 교만인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 거라니까요. 내가. 남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마감을 끝까지 하면서 궁리와 집중이 뭔지도 알거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라고 느낄 때 있어요. 그때까지 했을 때 우리의 진짜 목표, 나를 만나게 되고 내가 진짜 이걸 원하는구나. 아메이를 시작하면 막 한 집도 사고 싶고 벤츠도 사고 이것 타고 저것 타고, 근데 어느 날 보면 1000만만 가고 싶죠. 1000만이 척척대는 레귤만 갖고 싶잖아요. 아메이만 잘하고 싶은 어느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 꿈에서도 원하는 나를 발견하는 거, 그게 마감, 그게 집중입니다. 이렇게 미팅 들으시면 여러분 열정이 빡 올라오잖아요. 그죠? 책 읽고 음원 들으면 열정 빡 올라오는데 바로 까먹잖아요. 밖에서 들어온 거 바로 까먹어요, 여러분. 근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는 내 겁니다. 잠자기 전에도, 밥 먹으면서도, 걸으면, 샤워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 그게 몰입과 집중인데, 그때 하고 떠오르는 생각 있잖아요. 이거는 월 초에 계획했던 계획하고 전혀 아니에요. 내가 원래 알았던 명단 전혀 아니에요. 그때 진짜 분위기가 떠오르요. 여러분들, 그때 하는 행동들이 아까 제가 공기청정기 가지고 기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모든 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적이 따라오거든요. 왜 쟤한테만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끝까지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적이라고 하는 선물이 따라오거든요. 마감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가집니다. 변화는 마감을 하면서 생깁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어서 이걸 쉽다, 재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구가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사랑, 믿음, 아니래요. 두려워 말라. 366번에 나온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엄청 자연스러운 말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픽업했으니까 안 두려울 거야. 전 그런 적 없었어요. 늘 두려웠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그러시는데요, 두려운 거예요. 그 죄랍니다. 뭐 두려움이 죄야, 그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대요. 제가 나를 못 믿어. 기분 나쁘죠? 하나님 기분 나쁘대요. 근데 믿지 않아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오늘 6핀들 서시잖아요. 그죠? 4%가 6% 되고 6% 9% 되고 SP 되고 1000만을 계속 유지해서 파운더스 돼가지고 요번에 부산국제영화에 서는 사람, 큐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여기 탐내다니 픽업하시 보시잖아요. 되는 사람을 보는 곳이에요. 변화되는 사람을 보는 곳이에요. 보면서도 안 믿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죠? 믿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세를 믿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두려워, 계속 두려워. 그러니까 죄지. 죄가 맞습니다. 맞죠? 이 두려움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만 두렵지 않아요. 지금 고민하고 머리가 아프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할 건데 어떡하지? 궁리만 떠올라요. 마감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끝까지, 미칠 것까지. 근데 한 번 더 그러잖아요. 한 번 더. 그때 근육이 생기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매번 그 한계까지 전에 딱 그만두면 그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아메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어달리기처럼 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마지막까지 달린 내 바톤을 누가 받죠? 다들 제가 받아요. 놀랍죠? 그래서 끝까지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불안해? 이런. 누가 쓰다가 안 쓰면 어떻게,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어요. 제대로 뛰어다닌 네트워크를 만들면 내 네트워크는 내가 압니다. 내 네트워크가 지금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알게 돼요. 그들이 이 제품을 내가 없어도 쓸 거라는 확신,
그렇게까지 만들어야 돼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려움이 왔을 때 사업에 대한 신념, 마음의 신념 이런 거 키우려고 테크와 책 읽고 음원 듣고 미팅하고 운동하고 이런 거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생기면 그 뒤에 PB와 후원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될 때까지 할 거니까. 그리고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경험이 쌓이고 감이 있어서 결과를 내는 것 같아요. 아메이에 성공자와 실패자가 있다면, 실패자는 중도에 아메이를 포기한 사람이고, 성공자는 끝까지 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메이에서 한때 잘 나갈 수 있어요. 자영업 한때 잘 나갈 수 있죠. 직장에서 한때 잘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그걸 성공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메이 옛날 다이아몬드 때 그게 뭐가 왜 지금 안 하는데? 그죠? 아메이 사업은 끝까지 해내야 잘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순간 잘하는 거 소용없어요. 스포너님이 너 잘하고 있어. 뭘 잘해요? 제가 몇 년째 PT인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거야. 너 잘할 것 같아. 스포너님 그렇게 소원하셨죠? 스포너님은요, 여러분들이 한결같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자신의 능력을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아메이는 능력 가지고 하는 일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오래, 끝까지 하면 누구나 되는 사업이에요. 그게 이 사업의 본질입니다. 이 사업은요, 한 사람의 잠재력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스폰서가 지금 나의 잠재력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결같은 행동이 나올 때, 그때 잘해낼 겁니다. 테크와는 그걸 발효시킵니다. 근데 테크와를 하는 동안은 이게 한결같은 거예요. 발효되고 있어서. 근데 테크와를 했다 안 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썩어요. 뭐가?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아메이는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메이는 필요한 파트너, 필요한 스폰서 되면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동안 애들이 함께 희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대로 하고 나면 애들이 혜택을 사실 제일 많이 보거든요. 저희 첫째가 아들인데 다빈이에요. 네, 이 친구가 어릴 때 홈미팅을 집에서 하니까 책도 다 찢어지고 장난감도 다 부서지고 막 물고, 이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방학인데 파트너들 애기들 오면 내가 용돈 주나 꼬셨어요. 그래갖고 막 애들을 막 정신없이 개방을 막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막 방은 난장판인데, 아니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애가 11명의 애기 보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애가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걔도 기억하고 저도 기억하고 있는. 근데 이 아이가 벌써 커가지고 대학교 1학년을 끝마치고 군에 가서 제대를 치너트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일본으로 한 달 여행을 떠났어요. 9개 도시를 간답니다. 물론 요즘 군인들 공급 많더라고요. 본인이 그거 모은 것도 있지만 삼촌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 저 이렇게 용돈도 두둑히 받아가지고 가는데, 저는 다빈이 인생이 너무 부러워요. 일본을 못 가서 부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다빈이는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지금? 그 친구 거기 갔다가 오면 다음 달에 저하고 푹푹 가요. 그리고는 이제 6년 터울 동생이 있어요. 고2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내년에 수능이 끝나고 나면 우리 다빈이가 현빈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빈아, 네가 수능 잘 끝 마치면 형이하고 같이 한 달 유럽 갈까? 너무 편하겠죠. 여러분, 저는요, 내가 돈을 벌고 있어도, 내 통장에 돈이 있어도 늘 엄마 걱정에 내가 나한테 돈을 쓰지 못했던 딸이에요. 전 그렇게 마음이 편해본 적이 없어요. 난 다시 태어나면 우리 다빈이 딸로 태어나고 싶네. 제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아메 시작했어요.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수단을 가질 수 있게 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제대로 해내야 내 아이들한테 해줘야 할 시간이 대가지불로 손익분기점을 넘어섭니다. 가속을 붙이셔야 돼요. 가속을 붙이려면 시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메이는 가속이 필요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80% 에너지를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속은 속도를 내고 있어야 생겨요. 사업의 속도를 붙이려면요, 행동의 정체성이 없어요. 나는 리더님처럼 부지런하지도 않고 열정도 없고 결단도 못하고 본인은 게으르다고 하는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안 잡혀 있어서 그래요. 목적이 없으니까 시간이 남을 때 아무 일 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책을 읽고 음원을 듣는 게 아니고 내일 하지 마. 이렇게 금방 미뤄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성경책 맨 앞에 천지창조를 할 때 하늘과 별과 땅 이걸 먼저 만든 게 아니고 처음에 공간을 만드셨거든요. 공간. 내가 꼭 해야 될 스케줄링을 노트에 적고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스케줄을 채우기 시작하셔야 돼요. 아침 시간 내가 컨트롤하실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굿모닝하고 운동하고 똑같은 행동하고 10분 걸리는 행동을 매일매일 하면 규율이 생겨요. 그러면 시간이 다 찬 것 같지만 또 집어넣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만원 아침 출근길에 엄청 사람 많은 지하철에 푸시맨 있는 거 알죠? 내가 늦었는데 내가 타겠다 그러면 막 타버리잖아요. 그럼 똑같아. 계속해서 넣을 수 있다. 아메에 미쳤다는 건 뭘까? 저는 그런 생각도 되게 자주 하거든요. 제품에 미친 걸까? 미팅에 미친 걸까? 어떤 사람은 혼인신고도 안 하고 막 자기가 플래티넘 된 게 더 기쁘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애도 안 낳고 뛰어다니면서 아메이했다는 그런 스피치도 있고 아메이는 희망에 미친 겁니다.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 내 꿈에 미친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그 꿈에 미친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제품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지방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럼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건 본질이 아닙니다. 절대로. 어제 저희 팀에서 미팅을 했어요. 지난달에 GP, 5Q, 이제 이번 달에 이제 PT를 가는 지금 우리 한대가 독립하고 사이드 채널 내내 파운더스 플래티넘 리더님들의 스피치를 들었는데요. 스피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을 처음 만날 때 그들은 원석이었어요. 다이아몬드 원석. 진흙 속에 있어가지고 다이아몬드인지 몰랐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잘 살고 싶어서 너무 애쓰고 있었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곳에서 본인들이 원했던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게 기회죠. 그 기회를 잡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 계시다는 건 그 좋은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시스템에 조인했어요. 시스템에 조인을 하고 나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됐죠.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면서 변화에 갔는데 근데 그 세 명이 처음 만났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이 안에서 많이 지나면서 어제 어떤 느낌의 세 사람이었냐면 완전 성공한 여성 CEO, 당당한 여성 CEO, 멋있는 여성 CEO. 제가 요즘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사람을 이렇게 찍어 먹어보면 맛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맛. 근데 이 사람들은 딱 찍어봤는데 맛있어, 구수해, 그런 느낌의 사람들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메의 가치지. 근데 보너스도 따라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전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코앞으로 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팀에서 외부 초청 게스트가 왔는데 꿈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2030년도에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저 15, 20억, 30억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깜짝 놀라서 여기 무슨 일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한테 5년 후, 10년 후에 10억, 20억, 30억 꿈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한테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와 있는 거예요. 목표를 제대로 세우시고 마감의 기한을 정하시고 다음 달, 이번 달 내 꿈을 마감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